영국 축구 마을에서 어느 대형 계약 못지않게 주목을 끄는 현상은 바로 선수들의 힘의 순위표 상승과 하강입니다. 축구 팬들의 심장은 거의 멈춰설 듯 했을 때 90미닛 퍼 메시지이라는 스포츠 신문이 축구 정보의 나침반으로 여겨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순위표의 변화가 왕좌의 게임을 사랑하는 커뮤니티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핫스퍼의 빛나는 별, 영혼이 갑자기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져 2023-24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위대한 스트라이커들 사이에서 네 번째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하락은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이것은 도전의 말이며 등급에 대한 혁명이며 심지어 왕좌의 혼란입니다. 손흥민은 이전과 같이 2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에를링 홀란, 모하메드 살라, 에디 은케티아를 뒤이어 리그 최고의 공격 선수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위치는 2계단 내려갔지만 그의 용기와 재능은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진정한 중앙 공격수로 변모했으며 순위표에서만이 아니라 토트넘을 리그 선두로 이끄는 무패 행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벌리전 시즌 첫 해트트릭으로 숨막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부터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것까지 손의 모든 터치는 진정한 예술가의 날카로움과 섬세함을 그라운드 위에서 드러냅니다. 손흥민은 득점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창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기술은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 방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해리 케인의 이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배경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손흥민의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변신한 방식이 포르투갈의 전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지능적이고 능숙한 움직임과 양발을 사용한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은 그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호날두와 비교될 만한 위험을 갖게 합니다. 호날두는 추가적인 공격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그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어츠는 손흥민은 양발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저는 호날두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한 사람이죠 라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손흥민은 호날두와 비슷하다. 저는 윙어로 시작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손흥민은 정말 훌륭한 득점자입니다. 저는 항상 그의 움직임이 정말 멋지다고 느꼈습니다라고 칭찬했다. 선수가 윙어에서 중앙 공격수로 바뀌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는 그것을 처리할 만큼 똑똑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시즌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는 손흥민은 자신의 우상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비교되고 있다. 호날두는 보조 공격원이었지만 그는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꾸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어츠는 손흥민은 양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호날두가 윙에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꾼 것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토트넘에는 팀을 위해 득점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헌신적인 선수, 손흥민이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 미만의 볼 접촉을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 수치가 거의 20%에 달합니다. 손흥민이 골대 앞에서 기록한 모든 6골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관점을 바꾸는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네 번째로 순위가 내려갔다고 해서 그가 토트넘과 잉글랜드 축구를 위해 해온 일들을 흐릿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눈에는 손흥민이 항상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로 빠질 수 없는 선수이며 어떤 경기에서든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순위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팬들의 마음속에 손흥민의 기여와 인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라운드의 전사, 손흥민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가 다가오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왕좌를 되찾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가오는 7일 토트넘과의 대결을 앞두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 핫스퍼를 지휘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오늘 인터뷰에서 제자였던 손흥민과 해리 케인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이 곧 있을 맞대결에서 어두운 밤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했다. 더 나아가 해리 케인이 없는 팀은 그가 알지 못하는 팀지라고 단언했다. 여러분이 손흥민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가 좋은 밤을 보내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포체티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전술은 손흥민의 모든 동작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숨 쉴 공간조차 갖지 못할 겁니다. 토트넘의 팬들이 아직도 포체티노 감독의 호전적인 발언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는 해리 케인에 대한 평가로 기름을 부어 불을 지폈습니다. 팬들은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아 대양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경기들에서 다른 상대들을 쉽게 이긴 토트넘일지라도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의 선수들과 일하며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경기 전 심리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단지 이 전략가의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의도가 무엇이든 포체티노 감독은 성공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아마도 런던의 수탉을 사랑하는 이들의 분노를 샀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와 함께 포체티노 감독의 인터뷰를 자세히 알아보시겠어요? 또한 그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답변들도 있었으니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파헤쳐 봅시다. 2015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을 영입한 포체티노 감독은 이제 그의 제자가 완벽한 스트라이커로 성장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토트넘의 역사를 바꾼 것은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2018-19 시즌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도 팀을 처음으로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19-20 시즌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불안정한 성적이 계속되었고 결국 포체티노 감독은 국제 경기에 출전 중인 선수들을 뒤로하고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선수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별의 메시지를 전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전술보드에 손편지를 써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이후 2020-21 시즌에 그는 프랑스의 PSG 팀을 맡았지만 2021-22 시즌 후 해임되면서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약 1년의 휴식 후 그는 올해 시즌 초 토트넘의 도시 라이벌인 첼시의 감독직을 맡아 복귀했습니다. 11월 3일 한국 시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토트넘과의 재회에 대한 감정과 결의, 그리고 손흥민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포체티노는 저는 그가 대단한 선수이며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선수 중 한 명임을 압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 밤이 그에게 좋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첼시의 승리를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다시 감독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아니요. PSG와의 계약이 끝난 후 저는 1년간 휴식을 원했습니다. 그 후에 첼시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토트넘의 데니얼 레비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제 팀에게 토트넘에서 활동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거의 6년 동안 멋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새 스타디움 건설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 시즌 동안 화이트 하트 레인, 물리, 밀턴 케인스에서 경기를 해야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3개의 스타디움을 사용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스타디움 건설이라는 큰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경력에서 몇 번의 실패를 겪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이 경기가 자신을 다시 확립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스널이나 바르셀로나의 감독직을 맡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아스널이 토트넘의 가장 큰 라이벌이고 저는 에스파뇰에서 뛴 적이 있어서 바르셀로나의 라이벌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제게 행복한 날이지만 그것은 인생이고 첼시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첼시의 미디어 담당자와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어떤 선수와 연결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첼시에서 5에서 6년을 보낸 후 저는 사임하거나 해고될 수도 있지만 왜 그 관계를 잊어야 합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팬들에게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약속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첼시의 역사는 큰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첼시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과 함께 영국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첼시는 많은 챔피언십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재건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한 작은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은 팀이고 미래를 위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문제들을 미숙하게 다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첼시의 역사에 따르면 우리는 미래에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영국 선수들을 활용한 전술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에 있습니다. 오늘날 축구는 세계적인 스포츠이지만 영국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국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세계 모든 선수들을 사랑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영국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의 법을 따르세요. 기자들은 또한 포체티노 감독에게 토트넘과의 재회가 예전인과의 재회 같은지 물으며 장난을 쳤고 그는 웃으며 하느님 맙소사. 저는 벌써 32년간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토트넘의 새 감독 포스테코글루와의 비교에 대해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과 클럽의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낙관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클럽이 잘한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성공을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인터뷰는 그가 과거 소속팀 토트넘과의 개인적 유대감과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겪는 복잡한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포체티노는 토트넘과의 관계와 다니엘 레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깊은 존중을 반영합니다.